오늘 아침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기습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눈은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 퇴근길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여러 차례 했다며 이를 실제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의 목표는 가능한 멀리 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하고 김진태, 김술래 의원은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했습니다. 여야 4당은 꼼수 징계라고 비판했고 5.18 유공자 의원들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자치경찰제를 올해 시범 실시하고 내후년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주재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와 보호 대책이 강화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다음 날 노후 경유차는 서울 운행이 제한되고 어린이집 등에도 휴업을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반군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최소 36명의 인도 경찰이 숨졌습니다. 테러범은 고속도로에서 폭탄을 가득 싣고 경찰 병력이 탄 차량 행렬로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오늘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폭설로 주요 도로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끄러운 눈길 상황과 사고 여파로 출근길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지금 서울 지역 피해가 가장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 때문에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출근길에 나선 차들은 미끄러운 도로 상황에 아슬아슬 거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전체가 현재 시속 20km 정도로 서행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는 사고도 잇따르면서 올림픽대교와 강변북로 모두 양방향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에는 양화대교 남단에서 분단 중간 지점에서 SUV 차량과 버스, 택시가 잇따라 부딪히며 2명이 다쳤고 20분쯤 전에는 올림픽대로 행주산성 방향으로 가는 행주대교 진입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일어나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서 처리 중인 사고만 10여 건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도 혼잡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이 몰려 크게 붐비면서 역시 출근길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예상보다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아침에만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퇴근길에도 다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예상보다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편안한 신발로 골라 신으시고요. 또 우산도 꼭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수도권 지역에 예상되는 눈의 양이 1cm 안팎에서 최고 3cm로 늘었습니다. 눈은 오전까지 이어진 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늦은 오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퇴근길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과 함께 보행자는 낙상 사고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 눈이 오고 있고요.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서해 섬 지역에는 1시간 전 대설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오겠고요. 서해 섬 지역에는 최고 8cm,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영하 2.6도, 대전 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은데요.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7도, 대구 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날씨가 굳습니다. 경기와 충북, 전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대한의 진전을 기대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주말 준비팀을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비핵화 약속을 했다면서 이를 실제 이행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방문 중 가진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입니다. 믿지만 검증하라는 옛 소련과의 군축 협상 당시 구호까지 인용했습니다. 이어 결정은 김 위원장에게 달렸다며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시간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다른 회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가능한 멀리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aiming to get as far down the road as we can in what's now a couple of weeks.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목표에서 최대한 진전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We'll also work on communicating how it is we can create the brighter future that we hop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이와 함께 이번 주말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한 팀을 아시아에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측과 실무 협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의제와 실무 준비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폴란드에서 회담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대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12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핵 위협이 없어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이 줄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미 군사위 상원위원회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 평화협정이 맺을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연계를 시사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자 미 국방부는 우리 국방부에 이메일로 주한미군은 비핵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보류했는데요. 이 의원 역시 소속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제명됩니다. 김용종 한국당 윤리위원장 말 들어보시죠. 한 분은 징계를 하기로 했고 두 분은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하셨잖아요. 근데 당규상 전당대회 출마한 분들은 아예 징계 자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징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하는 분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징계하기로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하고 두 분입니다. 이 같은 자유한국당 징계 결정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꼼수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다음 주 5.18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국회 차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도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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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기로 한 자유한국당의 결정을 두고 여야 4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각 당의 청년 대표들은 한국당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당시 청년들의 열정을 짓밟아 전당대회 흥행용으로 치부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징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군사 독재의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군사 독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의 태생적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신군부의 후예들과 결별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민주평화당도 긴급 토론회를 열고 한국당의 진실 은폐와 역사 왜곡은 위안부와 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한층 날을 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5.18 역사 왜곡은 의도적이고 집요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망언을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5.18 유공자인 현역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 3명과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반드시 응징해서 다시는 광주 5.18을 5.18 정신을 훼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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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하는 사례가 되어야 할 거라 생각하고 여야 사당은 이번 주 안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 공동 발의하는 등 공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다음 주 초 여야 간사가 모여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를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오늘 처음으로 TV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어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는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진 가운데 도를 넘는 막말성 발언도 튀어나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손을 잡고 한박 웃음을 짓는 것도 잠시, 자유한국당 첫 합동연설회에선 불꽃 튀는 공방전이 오갔습니다. 기호 1번 황교안 전 총리는 일단 원칙론,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빅텐트 속에 보수 진영이 뭉쳐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당 내부적으로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을 향한 검증 공세 차단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부터 하나가 돼야 합니다. 자유우파 진영 모두가 자유한국당의 빅텐트 안에 똘똘 뭉쳐야 합니다. 큰절로 인상한 오세훈 전 시장은 황교안, 김진태 후보 같은 이념형 지도자로는 총선 필패라며 개혁 보수로 중도 무당층을 껴안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감한 화두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극복론까지 끄집어내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두 분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총선 필패입니다. 5.18 파문 관련 징계가 유보돼 경선 레이스를 이어가게 된 김진태 의원은 탄핵 정국 때 당에 없었던 나머지 두 후보를 겨냥해 자신은 촛불 정국에도 당을 지켰다며 애국 세력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촛불에 놀라 다 도망갈 때 당을 지킨 사람 누굽니까? 애국 세력과 우리 당이 힘을 모아 어깨동무를 하고 최고위원 후보 일부는 목소리 큰 태극기 부대에 호소하듯 우경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 정복 주사파 문재인 정권을 탄핵시키지 못하면 자유대한민국은 멸망하고 적과 통일이 되어 북한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제동을 거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진태 데리고 좀 우리 당을 나가달라! 이래가지고 수권 정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입니까? 5.18 망언과 이른바 박심 논쟁으로 가뜩이나 뒤숭숭한 한국당은 인사말에 나선 김병준 위원장이 거센 야유를 받는 등 위태로운 민낯도 노출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들이 단일팀을 이룰 종목이 사실상 오늘 확정됩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북한 김일국 체육상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본부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3자 회동을 열고 단일팀 종목 협의를 매듭 짓습니다. 현재까지 여자 농구와 여자 하키, 조정, 유도 등 4개 종목이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종목으로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고통을 해소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보완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전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50여 명이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하층 자영업자들은 사장이면서도 소득이 고용노동자보다 못하다면서 5차례 대책에도 자영업 형편이 여전히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높은 상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어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토론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자영업계의 건의사항이 쏟아졌습니다. 가수수료 협상권을 저희 자영업자들한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주시면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거를 저희들이 신청하고 싶어도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사실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질문에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답변했고 일부 의견에는 대통령도 제안을 보탰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이 비노조원에게도 적용되듯이 자영업자 단체가 대표로 카드 수수료를 협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영업자가 세금을 카드로 낼 때 붙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올해엔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자영업자의 건의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길게 보면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최저임금 결정에 자영업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카드 수수료 인하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같은 추가 보완 조치를 올해까지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만 따로 초청한 건 이번이 역대 최초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자영업이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는 뜻으로 청와대와 정부는 오는 19일 후속 점검 회의를 열고 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자치경찰제를 내후년까지 전국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경찰이 나뉘는 건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교통정리가 이뤄진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곧바로 오늘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임성우 기자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시행되고 2021년까지 전국에 확대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가 골자인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이를 위한 경찰법 전면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국민의 경찰로 나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정보와 보안 업무, 광역수사와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기존대로 국가경찰이 맡습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 청소년 문제 등 민생과 밀접한 치안 활동과 사무를 맡고 제한적인 수준의 수사권도 갖습니다.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논의가 정리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 수사의 축소,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통해서 검찰권을 분리 분산시키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한다는데 여야가 상당 부분 공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경우 야당이 부정적이어서 논의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성과를 내놓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개혁에 고삐를 쥐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발령되는 비상저감 조치가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휴업, 수업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사업자 등에게는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남 거제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청주에서는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건 사고 유충섭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내부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경남 거제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난 시간은 오늘 새벽 0시쯤.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20분 만에 불을 껐지만 놀란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안에 있던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전남 곡성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에 있었던 61살 A씨가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불로 주택 전체가 탔으며 인근 야산으로도 옮겨붙어 임야 200제곱미터가 훼손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서울 중계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50살 A씨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조치를 받았고 11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또 식당 내부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주방에서 튀김 요리를 하던 중 과열된 식용유가 주변으로 번져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청주시에 있는 생수 공장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 64살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가 생수통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 퇴근하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어제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일하던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폭발이 있었던 공장인데요. 당시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했지만 또 임명서가 나면서 또 사과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원인은 안전관리 소홀이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 역시 바로 그 공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수품을 생산하는 국가보안시설로 화약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도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우리 직원들, 고인된 직원들과 그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깊은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화 측은 지난 사고 이후 안전대책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발로 인한 사망사고는 이번에도 막지 못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감독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좀 더 한화가 투명하게 내부 시설을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형 공장에서 폭발이 잇따르자 주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무슨 공장이세요? 인도의 대표적인 분쟁 지역인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차량을 동원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36명의 인도 경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북서부 잠무 카슈미르의 주도인 스리나가르 외곽지대를 지나는 고속도로. 도로 한켠에 폭탄 공격을 받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산산조각난 버스의 잔해물이 대형 비닐로 덮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살 폭탄 차량에 의해 최소한 36명의 인도 경찰이 목숨을 잃은 테러 현장입니다. 이번 폭탄 공격은 인도 중앙예비경찰부대 소속 경찰관 2,500여 명을 태운 차량 78대가 이동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테러범이 폭탄을 가득 실은 차량을 몰고 경찰이 탄 버스로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6대의 차량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잠무 카슈미르는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독립이나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 편입을 주장하는 반군의 무장 활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테러 공격도 이슬람 반군 단체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경찰 병력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할 당시부터 카슈미르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으며 그 결과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령으로 분할된 상태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알카에다는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국제 테러 조직인데요.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계열 조직의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우리나라 행을 요청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이슬람 국가 알카에다 관련 안보리 위원회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내 알카에다 계열 무장 조직의 우즈베키스탄인 가운데 다수가 터키를 거쳐 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고서가 거론한 시리아의 알카에다 계열 조직은 주로 우즈베키스탄인으로 구성된 카티바 이맘 알 부카리와 카티바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입니다. 두 조직의 전투원 규모는 각각 200~300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카티바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는 옛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자바트 알 누스라의 전투부대입니다. 누스라는 현재는 하야트 타흐리르 알 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시리아 북서부 반군 지역 70% 이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알카에다 계열 조직원이 한국행을 원하는 배경에는 한국에 2만 명에서 3만 명에 이르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체류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중 일부는 극단주의 추종자들로 시리아에 합류하는 극단주의자들의 경비를 대는 역할을 한다는 회원국의 보고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 공개 후 우리나라 법무부는 테러 대응 차원에서 제3국에서 우리나라 비자를 신청하는 우즈베키스탄인의 체류 자격 심사를 철저히 하라고 제외 공간에 주문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시리아 등 여행 금지 지역 체류 사실이 확인되는 우즈베키스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비자를 발급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홍역 보고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22만 9천 건이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실제로는 이보다 10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의료시설. 최근 자녀의 홍역 예방접종을 원하는 부모들의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So our clinic received a lot of phone calls from the parents because they want to check their immunization record. They want to make sure their kid already immunized for the MMR. 이 지역의 홍역 예방접종률은 100%에 가깝지만 최근 확산된 공포를 한적으로 보여줍니다. 올해 들어 미국 10개 주에서 100여 건의 홍역이 보고됐는데 워싱턴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공식 보고된 전 세계 홍역 발생은 22만 9천 건으로 2017년에 2배가 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보고되는 홍역은 실제 발생 건수의 10분의 1도 안 된다면서 홍역 환자 수가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Measles is really scary because it is so contagious. If a person with measles is in a room with 10 other people who are unvaccinated, 9 of them will get measles. That means they can transmit it even before they know that they're infectious. 특히 지난해 유럽에서 전체의 3분의 1인 8만 2천여 건의 홍역이 보고됐습니다. 우크라이나 5만 3천여 건을 비롯해 프랑스 2,900건, 이탈리아와 러시아가 각각 2,500건입니다. 필리핀에서도 최근 한 달간 홍역으로 70여 명이 숨지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4,300건의 홍역 신고가 접수돼 한 해 전보다 120%나 증가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온천을 이용한 이용객 3명이 레지오넬라증에 감염돼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컨벤션 보양온천을 이용한 60대에서 80대 여성 3명에게서 레지오넬라증이 발생했고 온천의 욕조 물에서 레지오넬라 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마약 판매 등 여러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버닝썬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역삼지구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약 판매 의혹과 성관계 동영상, 경찰과의 유착설까지 각종 논란에 휩싸인 버닝썬 클럽입니다. 경찰은 강제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버닝썬을 찾아가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는 클럽 내 CCTV 원본 영상과 거래 장부를 확보하고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VIP룸 등을 조사했습니다.
클럽이 위치한 르메르디앙 호텔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 직원들 사무실이에요, 여기. 경찰은 또 유착설에 휩싸인 강남 역삼지구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이 된 김상교 씨가 경찰이 자신을 폭행한 CCTV 영상을 조작했다고 고소해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씨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본이 아닌 조작된 영상을 제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고소인 자격이에요. 클럽 대표 소환 조사에 이어 압수수색까지. 경찰은 이번 달 말까지 1차 조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이른바 조재범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체육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과제 중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KOC를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부와 체육회 사이에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고돼서 개혁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체육계 성폭력 대책을 발표하며 대한올림픽위원회 KOC의 분리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IOC에서 요구하는 KOC의 역할 이런 것들도 존중을 하면서 그러면서 대한체육회와는 분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 KOC는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대회 출전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2009년부터 대한체육회와 완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KOC가 엘리트 체육을 총괄하고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의 행정을 집중해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체육회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KOC 분리가 체육계의 분열을 초래하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발합니다. 실제로 두 단체는 1960년대 분리 운영됐지만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면서 대한체육회장이 KOC 위원장을 겸임하는 현 체제가 굳어졌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KOC 분리 시도를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이유입니다. 물론 논의는 하고 또 그러한 개선책은 얼마든지 찾아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함부로 분리하고 폐지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면 그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보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KOC 분리는 체육개혁의 명분을 갖고 있지만 이면에는 체육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정부는 문체부를 통해 연간 4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체육회에 지원하면서도 관리감독 권한은 사실상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통합 운영되는 상황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국가별 올림픽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체육회를 올림픽위원회와 분리해야 IOC의 규제를 피해 관리 감독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까지 나서 체육개혁 작업을 민간 주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체육회 반발은 커질 전망입니다. 체육계 내부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비리 발생의 원인이자 동시에 비리 근절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5년에도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주도로 KOC 분리를 추진했지만 체육회의 강력한 반발로 추후 다시 논의하자는 선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YTN 김정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기상청의 빗나간 눈 예보 때문에 교통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5시까지만 해도 서울에 1cm 안팎의 눈이 올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서울은 이미 그보다 많은 1.5cm가 내려 쌓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예상 적설량을 최고 3cm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강하게 발달한 눈구름대가 서쪽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영서, 충청 지역에 눈이 오고 있는데요. 남해안과 제주 지역은 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은 오전까지 눈이 온 뒤 잠시 그쳤다가 퇴근길 무렵 다시 한 차례가 오겠습니다. 그 사이 강원 산간 지역에 최고 5cm,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1에서 3cm,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중부 지역의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입니다. 서울 기온 영하 2.8도인데요.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갑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엔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며 반짝 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박기영 캐스터가 전해드린 대로 갑자기 쏟아진 눈으로 아침 출근길이 혼잡합니다. 곳곳이 빙판길인데요. 네, 조금 늦더라도 조금씩 양보하면서 천천히 움직이셔야겠습니다. 네, 굿모닝 YTN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